안녕하세요. 최서구 기술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인공지능 강의하고 마지막에 제가 안 했던 보안 강의를 시작할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보통 사람이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동작시킨다면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개념도 똑같은데 기계가 어떠한 사물의 규칙 속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규칙화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또 있는데 이 기계가 사물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배운 데서 머신러닝이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문제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인간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일, 추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컴퓨터 하여금 인간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그게 인공지능 개연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산이나 그런 거 말고 추론이나 분류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필요 없고, 근데 인공지능의 분류는 약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다 인공지능은 현재 약 인공지능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냥 인공지능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분류가 여기서 왜 나왔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어느 순간이 되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점을 특이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순간부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것을 인공지능 특이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건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 보셨죠? 그리고 이것은 머신러닝의 분류이기도 해요.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머신러닝을 학습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이 무엇을 하는 거냐고. 어떤 사물들 리스트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라고. 근데 그 사물들을 테스트,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실제 데이터에 나가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첫 번째 목표는 일반화야. 일반화의 개념은 무엇이냐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란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학습하고 나서 이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테스트 데이터하고 뒤에 나오면 테스트 데이터를 검증해서 요 놈하고 둘 다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지금 머신러닝의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일반화가 목표겠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일반화가 목표겠죠. 일반화가 최종적 목표예요. 머신러닝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되고 기계학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 여기 있거든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컴퓨터 언어를 짜갖고 하는 것이라면 기계학습은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 자대로 학습을 시키고 한 다음에 자기가 기계가 프로그램을 직접 완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인풋 데이터, 다른 데이터 나와서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개요는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학습 경험, 트레이닝 데이터 말씀드린 거죠. 정의된 성능 일반화를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 기계학습의 분류에는 여기 잠깐 밑에서 그릴게요. 기계학습의 분류에는 첫 번째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이라고 있고 플러스 강화학습까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지도학습은 여기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아웃풋 데이터가 있죠. 아웃풋 데이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결과 가지고 결과가 차이 나면 보정을 하든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보정 대상이 되는 원래 데이터를 라벨이라고 해요. 라벨. 그래서 지금 지도학습의 목표는 지금 아웃풋 데이터 나온 거하고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가 없는 걸 분석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분류, 시계열. 시계열은 다음 말로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류는 어떠한 요소들과 요소들 사이에 발을 쫙 갈라갖고 이쪽은 이쪽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시계열 회귀 분석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미래에는 또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기계 회귀 분석이 있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비지도는 어떤 군집을 세 개에서 나눠갖고 군집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비지도는 라이브에 따라오지 결과가 따라없이 그냥 분석하는 거고, 강화학습은 최근에 나온 건데 어떤 기계가 학습을 하고 결과를 나왔잖아요. 이것도 실제 아웃풋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가 잘 맞으면 상을 주고, 잘 안 맞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주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학습하는 게 강화 학습이에요. 그 다음은 다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기계 학습 때에서 라벨, 목표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도,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되고, 강화학습은 지도 학습 분류되기도 하고, 이게 아까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세 번째 모델로 분류하기도 함.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한 것은 학습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규칙을 학습하고 의사결정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 그래서 요소는 트레이닝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모델, 지금까지는 모델이나 몇 개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추론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계학습의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학습은 계속 배웠죠. 이거 넘어가고, 기계학습의 개념도에서는 주의 환경 데이터 가지고 분석기 학습 요소를 추출해서 하는 거 있어요. 이걸 볼게요. 지도학습, 원하는 결과, 학습 방법, 원하는 결과가 표현되지 않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거, 결과가 따로 없어요. 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하고 회귀 분석이 있고, 여기 군집화, 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강학습은 상벌제도 말씀드렸죠. 상벌제도. 그래서 이게 말라코프 문제는 뒤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 기계학습의 유형들이에요. 유형들. 신경망도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예측에 대한 보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언니 카운오프 모델 뒤에 나오는데 이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전이 확률 같은 거 갖고 있거든요. 전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결과값이 따로 있고 의사결정 트리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다층 신경망 똑같고 지지 벡터 머신 한 둘 간의 요소들 간의 짝지를 쫙 그어갖고 완전 분류시키는 거. 이제 군집화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 유형이 있을 때 이걸 중심점 기반으로 하는 거. K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층적 군집화 뭐 이거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주 성분 분석은 아마 차원 축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두고.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게 넘어갈게. 강화학습 필요 없고 강화학습은 그걸로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일단 상벌만 준다고 에이전트 든다고. 이게 뒤에 나오는 이거 상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화학습 진짜 쓸 게 없었고 분절해야 될 것 같아. 강화학습 쓰려면 신층 신경망 같은 건 뒤에 나오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위에도 나왔듯이 딥 머신 인공 머신러닝의 한 분야고 딥러닝이에요. 그냥 뭐 신경망 원리 맞았다는데 어차피 머신러닝 속에 신경망 이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2층 퍼센트론 4층 퍼센트인데 그 뒤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엑셀 문제도. 여기서 중요한 건 머신러닝 갖고 몇 개 예전부터 그렇게 나온 것 같아. 이게 나왔는데 뭐 저기 지도 비지도 근데 이것이 뒤에 나가면 딥러닝이 나오는데 이 딥러닝 기술이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고 이게 50년 전부터 퍼셉트론이라는 기술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 몇 번 실패 몇 번 거쳐요. 근데 이게 버티고 최근에 데이터 반에서 이거 확실히 늘어나는데 이 말 그대로 쓸 수 없어서 퍼센트의 말 쓸 수 없어서 신경망이죠. 딥러닝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냥 포장의 개념도 맞을 것 같다.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차원의 저주는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머신러닝에서. 근데 머신러닝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오히려 데이터의 품기화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차원의 저주예요. 옆에 그림을 보실까요? 1차원째는 이게 분석이 되는데 2차원일 때는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3차원일 때는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차원에서 데이터 분석 처리 시 필요 데이터의 품기 영상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차원이 낮을 때는 일어나지 않던 문제들이 높은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고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차원의 저주고 차원 축소고 차원 축소는 이렇게 내가 고차원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고차원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차원을 하나 잘라갖고 이 부분만 분석하는 게 차원 축소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되고 주 성분 분석과 이게 아마 나중에 군집 분석이 하나 있는 거일 거예요. 비지도 죄송합니다. 비지도예요. 그래서 주 성분 분석은 여기에서 주 성분이 뽑은 게 주 성분이고
독립선본 분석도 있어요. 그리고 선형 분석, 이게 일직선 나오는 거. 이게 두 개 남은 영상까지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영상 분석이. 왜 영상 분석이 나오냐? 영상 분석이 얼굴 인식. 이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특징 부분이 조그맣게 다 분석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 코, 입 같은 일부 분만 분석해왔고 분석하는 걸 주성모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원 추세 더거든요. 나중에 한번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분석할 때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머신이 공부할 때만 쓰는 데이터가 있어요. 1번 그걸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공부할 때 쓰는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테스트 데이터고요. 또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래서 세 가지 여기 밑에 보시면 학습 데이터는 그냥 공부, 테스트 데이터는 이거 두 개는 검증. 일반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개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이게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너무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하다가 진짜 잘못 들어가요. 그것을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잘못 분석되는 것을 과적합의하고 데이터 공부하는 것을 부적합의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저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잘 분석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그건 다 추가해요. 이런 거 추가하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진짜 엉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과적합, 이게 과적합이고요. 이게 부적합이에요. 부적합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나갈 방법은 이게 이쪽 최적합인가 일반으로 가는 게 장점이고, 이걸 해결하기 있는 방법은 정책하고 데이터가 있어요. 검증 데이터를 중간중간 내었고 이렇게 데이터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 몇 가지 끼워놓고 교차시켰고 이걸 잘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데이터고, 제가 여기서 보안을 잠깐 나하고 완전히 완료할게요. 보안, 인공지능 보안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보안이 바이 보안이 있고 보안이 있어요. 보안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이고, 바이 보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안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인공지능의 취약점 같은 보안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학습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을 나누고 있어요. 데이터 관점하고 모델 관점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일단 여기부터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나오면 일단 데이터의 흑인은 악의적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 이거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 이렇게 넣어버리면 분석하다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건 포이저닝이 어떻게 그거예요. 포이저닝이 독이잖아. 독을 한 가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시면 이벌레이션 어택을 보시면 최소한의 변조를 통해서 잘못 인식되게 만드는 거. 여기 보면 이미지에 살짝 노이즈 추가했고 원래 강아지인데도 강아지처럼 인식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벌레이션 어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 게 잘못 한번 본 적 있어요. 번호판을 약간만 변조해갖고 잘못 인식해갖고 차량이 사고 냈었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약간의 변조가 하는 게 이블레이션 어택. 이제 포이즈닝 어택은 진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넣는 거고 이건 살짝만 바꾸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지금까지는 데이터 관점이었는데 이건 모델 탈취 공격이에요. 모델 탈취 공격. 이 하나의 신경망에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했는데 이것을 모사를 통해서 쉽게 탈취하는 공격이군요. 이게 데이터고 보안이 이거 보안도 아니구나. 이것도 학습 데이터 구체원. 이것도 문제죠, 그죠? 학습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갖고 문제되는 거. 이것은 약간 노출 정보가 이건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문제군 이건. 인공지능 보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IEM 같은 거 있잖아요. SIEM이나 아니면 택장비나 거기에 인공지능 끼워갖고 차단하고 실시간 차단하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쪽이 많았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인공지능에는 보안에는 포 보안이 있고 포 보안이 아니고 포 AI가 있고 바이 AI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까 포이저닝하고 이블레이서 공개하고 모델 관점에서는 이스트랙트가 있고 또 하나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격이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에는 SIEM이나 이렇게 몇 가지 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보이는 이거 갖고 대응하는 거. 이렇게 인공지능 보안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마치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